야당에서는 이 특검이 계속 뭐 지방선거용이다, 그리고 특검은 야당이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네.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특검 계속 여당일 때 특검 계속 반대하지 않았나요?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끝까지 반대해서 정권 교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처리한 법이 3대 특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여당일 때 반대하고 지금 야당 되니까 또 반대하고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통일교 특검 자기들이 하자고 법안 내놓고 또 이제 와서 반대합니다. 그냥 반대를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논리도 없고 일관성은 있습니다. 반대한다. 특검을 반대하는 일관성 딱 하나만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절대 안 하겠다. 이 일관성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돈, 뭐 공천원금 얘기 나왔는데요. 아니, 저는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면 여당, 야당, 뭐 소수당 할 것 없이 다 전수조사 합시다. 예. 그래서 이참에 정치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으십시다. 예,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조 차떼기당 뇌물을 차죄로 받아요. 상상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옛날 얘기 같죠? 자, 최근에 지난 12월 3일 날 제가 도 말씀드렸죠.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 그때 하루 종일 무슨 뉴스가 메인 뉴스였냐? 추경호가 20억을 수수했다라는 20억 수수설, 공천과 관련해서 20억 받았다가 달성 군수 관련해서 그게 메인 뉴스였습니다. 그게 메인 뉴스였어요. 게다가 그 뒤에 김정재 녹취록 터졌죠. 포항에서는요, 공천 받으려면 5억은 기본인가 봅니다. 국민의힘 전수조사하고 우리 이렇게 많이 잘못했으니까 자, 특검 한번 해보자. 민주당도 있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자기들은 그렇게 다 돈 받고 단위가 달라요. 저는 민주당 절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 다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란 청산을 사사건건 방해하니까 재판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변호인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시간 끌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법원행정처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곧 결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주목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전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소송지휘를 이렇게 하면서 변호인의 시간 끌기, 피고인의 시간 끌기에 질질 끌려가는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사평가에 악영향, 낙제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지금은 좋아요. 재판은 독립이니까 재판하는 거 전혀 터치하지 않는 거 좋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사후에 재판 진행을 이렇게밖에 못한 지기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총 기소부터 선고까지 402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1월 26일 날 기소가 되어서 시간상으로 보면은 처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들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죠. 하지만 법원이 적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소송지휘라는 판사들에 대한 인사조치 혹은 인사고과 반영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법무부 장관님, 네네. 오늘 검찰개혁법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 네. 개혁의 주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개혁의 주체가 개혁을 주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일단 법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정부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개혁안을 만드는데 검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 입김이 너무 많이 작용했어요. 이게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검찰 개혁안을 만들건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니 보안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수청의 이원 조직 등등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서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서는 정부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정한 것 그거 가지고 법원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면 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검찰 개혁의 결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하고 함부로 반란 일으키고 난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을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그 정점했던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내란 저질렀단 말이에요. 검찰 개혁은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왜 그 관점으로 접근을 못합니까? 왜 그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 정권이 바뀌어갖고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검찰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는 지금 있는 검찰의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다 하는 이런 시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나가 있는 검사들도 절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늘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TF 안에서도 전체인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열몇 명이 가 있는 건 어차피 이게 검찰 제도 개혁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걸 볼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대충은요.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을 하십니까? 이게 과거가 그리는 게 많지. 아니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입니다. 이제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저 의원님들은 국회가 입법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잠깐만요. 이제 이거 뭐 그냥 언성을 높이거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SNS에 아마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에 포함된 분 같은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SNS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전에. 네. 페이스북인데 네네. 이 검찰개혁 추진단 또는 검찰개혁 자문위의 이름만 이용당한 것이다. 우리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은 한마디로 검찰청 특수부 외에 별도의 특수수사청으로 만드는 그동안 검찰이 준비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와 무관하고 검찰이 만든 내용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 진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도 답변을 시원하게 못하시고 제대로 모르시고 이렇게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에 사실 국회 논의는 중단돼 있고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알아서 한다라고 이제 시간이 가버렸는데 만약 이렇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 있지 않을까. 자문위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분의 의견입니다만 아직 진위를 모르겠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성을 높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님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특검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관련해갖고 제가 법무부 장관에 있으면서도 우리 검찰 출신의 법무 직원들에게 많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많이 있다. 특히 전 정권 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들, 김건희 여사의 어쨌든 금품 수수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 제대로 수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사를 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상계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여전히 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국방부 장관님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연말 그 국방비 집행 지원과 관련해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점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군사법경찰에 수사권을 준다면 이 방첩사 해체 앞두고 누더기 법안 아니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약에 중복되는 일이 있으면은 장관으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순서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방첩사에서 주요 임무를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첩사령관 이하 참모들이 내란에 개입돼 있다는 게 공소장으로 드러나 있고 또 범죄에 연루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될 수 없어서 보안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 경찰로 하여금 수사 범위를 넓혀주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 것이죠. 그게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만약 방첩사 조직 개편이 있다면 또 더불어서 또 그 수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법무장관님, 네. 오늘 검찰개혁 법안 중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그 발표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장관님도 보셨죠? 예, 맞습니다. 그 2월에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검사의 수사권이지 않겠습니까? 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보안사건을 가지는지 저기 196조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검사의 수사권은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공소청의 검사는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월에 내겠다, 6월에 내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언제 내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이 그 관련해 갖고 논의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시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총리실 산하 어쨌든 그 검찰개혁 TF에서 같이 또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지는 수사계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논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늦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보안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는데 논의조차 아직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저는 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은 그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지만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법에 의하면 196조의 1항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예, 아니 할 수 조항이에요. 네, 그럼 뭐 어차피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정리하시냐고요? 언제? 뭐 그거는 어쨌든 저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국회에서도 입법부인 우리 국회에서 국회에는 지금 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법사위 1소위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저는 아직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추진한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세트예요. 같이 추진을 해야지 법이 완결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이 전체적인 수사구조 개혁과 더불어서 법안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국회 2월에 내셔도 형사소송법이 오지 않으면 그럼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통과시키면 저 196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검사는 의원님, 수사해도 됩니까?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지금 당장 그 출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예기한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부터 하기 때문에 언제 내시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건 뭐 그 총리실 산하 그 검찰개혁 TF 장관님께서 안 챙기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전혀 모르세요?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은 언제 할 것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저는 일단 이게 가장 조직 준비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크게 대략적인 범위가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공소청 문제고, 검사의 요 문제는 직무가 저는 어떻게 될 그거에도 것인지가 충분히 가장 시간이 있다고 중요하겠죠. 생각합니다. 그 공소청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 검사들이 무슨 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아, 의원님, 일단 검사가 검찰에서 독자적인 수사 개시 못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이 개혁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건 결정된 겁니다. 보안 수사권이 누구도. 지금 제일 중요한 쟁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경찰 1차 수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법무부 수사 주의 문제, 입장은 보안 수사적인 수사권을 관계, 이 문제 인정하는 것이 논의해야 법무부 된다고 입장입니까? 보겠습니다. 예? 법무부 입장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직 뭐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한 분명히 입장은 갖지는 않고 화면 다만 좀 올려주세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어떻게 경찰 수사가 완결성을 갖게 하고 검찰이 이걸 한 가지 취소했을 그거 때 보세요. 어떻게 검찰 공소유지할 건지 총리실 저희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요. 잠깐만요. 총리실 검찰개혁 TF 구성안을 보십시오. 저기 입법지원국에 저기가 아마 검찰개혁 법안 만드는 곳이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기획총괄국이나 행정지원국은 법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에 가 있는 검사들 보세요. 검찰 수사관들 보세요. 검찰 구성원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저기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만드는 개혁 법안이 오늘 나온 겁니다. 공소청법.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저 행안부에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출석해갖고 저기에 강하게 경찰 자기 의견을 2명 가 내고 있습니다. 예. 저 안에 경찰이 2명 가 있어요. 직급이 매우 실질적으로 낮아요. 제가 보고 봤기는 검사들이 이 TF 안에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소나 중수청 관련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조언을 하지 검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뭐 의견을 내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지금 파견된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입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거지. 아, 어쨌든 검찰개혁 TF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단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전체 구성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한번 그러면요. 네, 박은정 의원님 시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국회에 들어오면 네, 시간 지켜주십시오. 소송법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같이 그냥 저희가 처리하면 됩니까? 국회에서.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입법 문제는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부 입법은 정부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